사이다 무비튼. 나는 중학생인 아들, 남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 남편과 단둘이 외출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아들아이를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너무 분명하게 이상하게 변했다. 지금까지 주말이면 그저 느긋하고 게으르게 텔레비전 앞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친구 집에 간다며 외출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회사에서 잔업도 거의 하지 않고 일찍 왔었는데 요즘은 잔업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도 신경이 쓰였다.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바람이 났다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 비번이 복잡했기 때문에 내가 해제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봤다고 알려줬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남편이 변한 건 불륜 때문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내 안에서 질투심이 발동했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남편은 뭐래? 누가 불륜이야? 잘못 본 거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라고 강한 부정, 강한 거부감을 보여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고 후퇴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어디론가 외출을 했고 어떤 때는 남편 양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다. 다시 한번 질문 공세를 했을 때도 너 그 소리야? 아니라고 했지? 증거 있어? 없으면 닥치고 살림이나 잘해. 짜증나니까. 라고 잡아먹을 듯이 따지는 남편에 반해 증거를 대지 못하는 내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됐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도 않고 이 결혼이 무의미해. 이 집에 내 행복은 없어.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라는 남편의 일방적인 말에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맞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해도 형편상 흥신소에 의뢰할 만큼의 금전적 여유도 없는 게 현실이었다. 내가 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원인을 모두 내 탓으로 돌렸다. 솔직히 네가 만든 음식 하나같이 맛이 없었어. 나이 들더니 여자로서 매력도 빵점이고 솔직히 요즘 너를 보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아줌마 정도로밖에 안 보여. 이혼 원인은 너한테 있다는 거 명심해. 라는 폭탄 발언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건 아들아이가 던진 말이었다. 15살이 된 아들아이에게도 설명이 필요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아들아이는 알았어. 나 아빠 따라갈게. 아빠가 더 돈이 많잖아. 남자끼리 사는 게 더 잘 통하고 그게 훨씬 낫지. 라는 말을 들으며 나는 절망했다.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누구보다도 아들아이를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은 아들아이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걸까. 아들아이는 나를 무시하듯이 말하며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했다. 양쪽에서 상처를 입은 나는 이혼을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두 남자가 집에서 나가고 혼자 남은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남편은 이혼 원인을 일방적으로 내 탓이라고 밀어붙였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은 내가 파트근무를 해서 얻는 수입이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집에서 나가면서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10수년간 먹여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자료도 청구 안 하고 나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라며 나를 마지막까지 짓밟고 갔다. 나의 자존감은 바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야 했고 살기 위해서는 파트근무를 계속해야만 했다. 파트근무를 늘려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차츰 혼자서라도 열심히 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들아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에 나한테 비수를 꽂은 아들아이였지만 얼굴을 보니 반가움이 앞섰다.
얼른 들어오라고 집안에 들어오게 하자 아들아이가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잔뜩 꺼냈다. 그것들의 정체를 파악한 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건 아빠 불륜 준 거야. 엄마 느낌이 맞았어.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여자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완전 다 자기 입으로 불었다는 거. 내가 그거 다 녹음해놨으니까 엄마는 이제 그걸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아들아이의 대반전 행동에 나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너 혹시 그 증거 잡으려고 아빠를 따라갔던 거니? 라고 묻자 아들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봐도 이건 딱 불륜각인데 엄마가 증거를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연기였지만 엄마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어디까지나 내가 아빠 편이라고 믿게 해야 증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 힘들었지? 진짜 미안해. 이제 증거도 잡았겠다. 이걸로 아빠한테 불륜 위자료 당장 청구해. 그리고 나 사실은 엄마랑 살고 싶어. 아들아이의 든든한 모습에 나는 눈앞이 흐려졌고 아들아이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아들아이도 처음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하고 같이 살겠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불륜 증거도 없고 남편은 완전 부정하는 가운데 내가 위자료를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자기가 남편을 이용해서 증거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아들아이는 기지를 발휘해서 남편을 안심시켰고 여자와 같이 있는 증거 사진을 수집했다. 완전히 방심한 남편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혼 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증언까지 녹지 않은 데 성공했다. 이제 겨우 15살인 아들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진심으로 놀랐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불륜 증거가 나왔다는 것보다는 아들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고마웠고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아들아이는 엄마, 지금 엄마가 할 일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아빠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 역할을 충분히 다해왔어. 자기 불륜한 거 엄마한테 숨기고 그냥 빠져나간 거 위자료 받아내야지. 아들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나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들아이의 정보에 의하면 남편의 불륜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다. 남편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불륜녀에게도 똑같이 서류를 보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나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랑 나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다 끝난 사이에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짓이냐고? 라고 노발대발하길래 불륜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 좋아하는 증거도 충분히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 들어갈 거야. 기다려. 내가 반격하자 남편은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라면서 급 당황하길래 아들아이 덕분이라고 하자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탓인지 전화기를 붙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다음은 착착 일이 진행됐다. 남편과 불륜녀가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봐야 음성 녹취가 버젓이 있었고 두 사람 투샷 사진도 확보되어 있었다. 이건 모두 아들아이의 집념이 불러온 대반전이자 기적이었다. 이 정도 증거가 단단히 받쳐주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고 남편도 백기를 들고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동의했다. 또 회사에도 이미 불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륜녀는 지방으로 좌천당했고 남편은 관련 하청업체로 이동 및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한다. 남편도 설마 아들아이가 자기를 심판받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진상을 알고 나자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아들아이 덕분에 남편과 불륜녀 양쪽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물론 아들아이와도 같이 살게 됐다. 남편과 이혼하게 됐을 때는 내가 아들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괴로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 아들아이는 또 이제 반년만 지나면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알바할 거야. 첫 월급 타면 엄마 좋아하는 회전초밥 내가 근사하게 쏠게. 기대해. 라며 어느새 다 큰 어른처럼 말하는 게 너무 든든하고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행복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